네, 안녕하세요. 자녀와 부모의 행복한 성장을 돕는 하브르타 박미정 TV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유대인 부모들의 자녀 교육의 방향, 바로 최고가 아닌 다르게라고 말씀을 드렸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우리 교육의 현실, 우리 교실의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함께 좀 보고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가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칼럼을 몇 개 읽었는데요. 그 칼럼에 어떤 교사의 인터뷰 내용도 실려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 선생님께서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수업을 시작하면 아이들이 한 채 5분도 되지 않아서 하나둘 엎드려서 자기 시작하고 거의 한 절반 이상이 매번 엎드려 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실의 모습은 사실 어떤 특정 학급, 특정 학교의 문제는 아니죠. 정말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있어 왔던 우리 교실의 모습이고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시죠. 네, 이 사진은 오마이뉴스에 게재되었던 기사와 함께 올라왔던 사진이기도 한데요. 어떠신가요? 보기만 해도 정말 답답하시지 않나요? 이 학생들 그리고 앞에서 수업하고 계신 이 선생님께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세요?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저는 우선 이 학생들에게 왜 이렇게 자는지 그것을 그냥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이렇게 누워 자는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 얼마나 허리 아플까요? 의자 붙여놓고. 너무 짠합니다. 차라리 한 10분이라도 정말 집에서 편하게 침대에서 자게 그렇게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리고 앞에서 수업하고 계신 선생님, 과연 지금 어떤 생각하고 계실까요? 만일 내가 이 선생님이라면 아침에 출근할 때 어떤 기분일까요? 행복할까요? 그리고 내가 이 선생님이라면 퇴근할 때 마음이 어떨까요? 뿌듯할까요? 주말에는 어떤 기분이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네, 이 학생들에게 왜 이렇게 자는지 물어보면 또 나름 이유는 있습니다. 학교 끝나고 또 학원에 가서 늦게까지 수업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과제하고 하면 새벽이나 돼야 잠을 잘 수가 있는데, 학교에 오면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이 뭐 재밌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학원에서 다 배워서 아는 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재미가 없고, 그냥 새로운 거 배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엎드려 자는 것이 남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왜 집에서 자면 되는데 학교에서 자느냐고 물었을 때 아이들은 출석을 해야 졸업이 되니까 학교에서 잔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선생님들도 우리 교사분들도 모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신대요. 정말 못해 먹겠다. 진짜 때려치고 싶다. 그렇지만 또 연금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래도 참자.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서로 위로를 하신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모습을 사실 저만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 생각에는 학생들이 그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수업도 아니고 일단 재미도 없고 기존에 다 아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정말 지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엎드려 자는 건데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말할 수 있게 해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이 아이들은 이렇게 잠들지 않을 거고 또 선생님들도 더 신나게 또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들은 훌륭한 스승을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 스승을 위대한 스승이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유대인들의 위대한 스승, 훌륭한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대인들은 이렇게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 스승을 위대한 스승이라고 여긴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유대인 스승이신데 굉장히 훌륭하신 제자들도 많이 있으신 분께서 연세가 이제 많이 드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스승님께서 돌아가시면 더 이상 배움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 대표로 누군가 가서 스승님께 마지막으로 인생이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도록 하세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대표로 가서 스승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스승님,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스승님께서 인생은 차 한 잔과 같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에게 와가지고 아 스승님께서 인생은 차 한 잔과 같다고 하시네 라고 전한 거죠. 그 제자들이 아니 인생이 왜 차 한 잔과 같다고 하신 거지? 하면서 그 이유를 다시 물어봐 주게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다시 와서 스승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인생이 차 한 잔과 같은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님께서 그렇다면 인생은 차 한 잔과 같지 않다고 전하여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 제자가 생각을 한 거죠. 아니, 아까는 인생이 차 한 잔과 같다고 하시더니 다시 지금은 인생이 차 한 잔과 같지 않다고 하시고 정말 돌아가실 때가 돼서 왔다 갔다 하시나? 이러시면서 이제 다시 질문한 겁니다. 왜 아까와 이야기가 다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스승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굉장히 존경을 받는 스승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인생이 뭐뭐뭐다, 블라블라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너희들은 아, 인생은 블라블라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탐구하고 공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생이 무엇인지는 너희가 스스로 탐구하고 살아가면서 찾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연구하고 네, 이런 기회를 주는 그런 스승님을 훌륭한 스승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장표 한번 보시죠. 21세기 인재상입니다. 뭐죠? 네, 비판적 사고, 또 창의성, 그리고 협업 능력,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21세기 인재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브르타로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능력들과 정말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당연하게 우리는 비판적 사고를 하죠.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창의성, 남과는 다른 생각. 그리고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협업 능력과 그리고 소통 능력,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같이 길러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육의 방향은 지금까지는 우리 너무 듣는 교육만 했잖아요. 이렇게 미래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런 교육의 방향은 바로 듣는 교육이 아니라 이제는 묻는 교육으로 돼야 된다. 듣기만 하지 말고 질문할 수 있게 해주자. 그리고 하나의 정답을 찾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해답을 찾고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이제는 외계인 교수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외계인 교수법은 제가 스탠포드대의 폴김 부학장님이 굉장히 그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문제점도 많이 인식하시고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하면서 많은 강연을 또 하세요. 근데 저도 몇 번 가서 그 강연을 듣고 인사이트를 얻고 했었는데 그때 하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외계인 교수법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너무 정답을 알려주고 틀리지 않고 빨리 가는 길을 알려주려고 하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가지 마. 이게 더 알아. 이게 더 빨라. 그렇게 가면 힘들어. 다쳐. 엄마가 해봤더니 이게 더 빨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 빠른 길, 또 실수 없는 길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런데 폴김 그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정답을 알려주는 교육을 하면 미래에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남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외계인 교수법을 해야 된다. 이런 건데요. 예전에 그 개발도상국, 뭐 인도나 아프리카 이런 곳에 이제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거기가 조금 교육 환경이 안 좋잖아요. 거기 교육을 어떻게 좀 잘 시킬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많은 교육 봉사 이런 걸 하시는데 어떤 교실에 그 태블릿 PC 같은 거를 아이들에게 이제 다 주는 거예요. 카메라를 다 설치를 해놓고 그리고 교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게 어떻게 쓰는 건지도 모르겠어. 근데 너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 좀 알아서 선생님을 좀 가르쳐 줘.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아이들이 이거를 뭐 두들겨도 보고, 뭐 어떻게 눌러도 보고, 이렇게 하다가, 한동안 그렇게 하다가,
누군가 한 아이가 이제 이렇게 전원을 킨 겁니다. 그러니까 켜지니까 아이들이 다 모여들었겠죠. 그 안에서 스스로 서로 가르쳐주고 배움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어느새 누군가는 벌써 그 아이콘을 클릭을 해가지고 거기에 어학을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앱 같은 게 설치가 돼 있었는데 그걸 실행해가지고 공부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외계인 교수법은 뭐냐면 아이들이 그렇게 좌충우돌 하면서 빠르게 야 전원 누르고 이거 클릭해서 하면 돼 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너희가 스스로 나는 몰라 한번 너희 스스로 한번 이 방법을 터득해봐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외계인이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교사도 부모도 난 잘 몰라.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해야 돼.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문제 해결력도 생기고 또 그 안에서 더 많은 배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이렇게 외계인 교수법을 해야만 된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서 엎드려 자야만 하는 그런 현실 강의하고 또 우리 아이들 어떤 것 강의 듣고 외우고 또 시험 보고 잊어버리는 그런 교육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재미없고 교육 효과도 없고 시험 보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다. 이런 교육은 이제 좀 그만하면 어떨까? 이제는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서로 협업하고 소통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이런 하브루타로 하자.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유대인들의 훌륭한 스승은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 스승을 위대한 스승, 훌륭한 스승으로 생각한다 라는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런 공부를 하면서 저는 또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민을 했었고요. 그러던 중에 몇 년 전에 제주도에 여행을 가게 되었었는데 저희가 또 급하게 일정을 잡느라고 차를 렌탈을 해야 되는데 일반 차는 다 나간 거죠. 그래서 전기차를 렌탈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물론 저도 어떻게 충전을 하는지 이런 건 몰랐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어른들이 하면 더 빨리 잘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선우에게 줬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네가 더 잘할 것 같아. 네가 한번 해봐. 그랬는데 어쨌든 해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려고 하고 그리고 저희는 뭐 장난감, 레고, 어릴 때는 레고 이런 게 되겠고 지금도 어떤 선호 물건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주문을 하고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배달이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거를 엄마 아빠가 막 더 해주고 이런 것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좌충우돌 하기도 하지만 거기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외계인 교수법, 그 폴김 교수님의 강의에서 얻었던 인사이트, 그걸 어떻게든 실천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 위대한 스승, 그리고 우리 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좀 더, 좀 도전하는 정신으로 좀 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미래 인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겠고요. 내일은 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